자, 오늘당 타이어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물론 이제 바닥권에서 업종별로 그리고 섹터별로 좀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타이어주 오늘 특히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리포트들이 쭉 나왔는데요.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타이어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지 오늘 이 시간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 오늘 모셨습니다. 고모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오고 있고요. 증권사에서 좀 긍정적인 뷰를 많이 제시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적이 아주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타이어가 전체적으로 이제 상장 종목 수도 몇 개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시장에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최근 보면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기준으로 해갖고 바닥을 치고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이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하나의 테마를 이룬다 그럴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상승 쪽으로 이제 돌려섰는데 일단 실적 자체 한국 타이어 실적 자체 보면은 연결 영업 이익은 좀 줄어들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3% 정도 감소를 했는데 이게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14%나 증가한 부분이니까 상당히 안 좋게 봤는데 상당히 선방했다라는 쪽으로 이게 나오고 있고 네. 실적은 안 좋았어도 전년 동기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40%나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컨센서스 대비 상당히 좋게 나왔고 전분기에도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워낙 작년 대비해서는 좀 적게 떨어졌는데 상대적으로 순이익 부분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100%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주목할 것은 매출 부분인데 매출이 분기 매출이 2조 원을 넘어섰어요. 2조 원 넘었으면은 분기 매출이 그러니까 최대거든요. 이전까지 해서 그래서 전 동기 대비해서 한 13% 증가하면서 분기 매출이 2조를 넘어섰다는데 상당히 의미를 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실적이 시장에 기대했던 거에 그 이상으로 나오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또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뭐 타이어의 기본 원재료가 되는 고무 가격 인상 그리고 플러스 이제 수출을 하게 되니까 환율에 따른 수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많이 영향을 실적에 받은 걸까요? 아무래도 타이어는 재료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가 네. 봐요. 그래서 이제 천연 고무도 있고 합성 고무도 있고 이제 카본 블랙이라 타이어 자체가 까마니까 네. 거기에 들어가는 카본 블랙이 들어가는데 원재료비가 원재료비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천연 고무인데 이게 거의 한 70%를 차지하는데 천연 고무가 6월 달에 한 16.5% 2월 기준으로 해서 대비해서 16.5% 정도 올랐고 네. 합성 이건 더 올랐고 19%가 올랐고 가장 좀 많이 오른 게 이제 카본 블랙 같은 거는 58%가 올랐다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6% 정도 재료비가 좀 증가한 걸로 나오고 거기에 이제 운임비도 문제가 돼요. 왜냐면 타이어 하면은 해외 수출하면 이제 컨테이너 넣어가지고 배로 운임해야 되는데 운임비가 만만치 크고 무겁죠. 예 무겁기도 하고 뭐 컨테이너 운임비가 상당히 많이 비싸고.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거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2% 정도 상승했다는 쪽으로 지금 나와서 전체적으로 재료비나 운임비는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것을 상쇄하는 게 이제 판매 단가를 상당히 이제 국제 판매 단가를 올리면서 거기에서 그 손해를 상쇄했다서 평균 단가가 17.6% 정도 오른 걸로 나와 있고 거기에 이제 환율도 그러니까 달러 거래하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되다 보니까 거기도 환율도 한 4% 정도 도움을 주면서 기존적으로 재료비나 운임비를 판매 단가와 환율 상승으로 상쇄시킨 부분이 더 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순이익 부분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긍정적인 분위기가 일단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담은 좀 덜어내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인 만큼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체적으로 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대중국 관련해서. 근데 여기에서 좀 우려를 할 법했는데 유럽 쪽에서 오히려 선방을 했다고요. 네, 네. 중국은 완전히 뭐 셧다운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잘 안 풀리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그 공산권의
하여튼 그 영향력이 상당히 네. 크다. 뭐 제로 코로나 사회주의 정책이? 고사회라고 하는 사회주의 영향력이라고 하는데 네.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셧다운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1%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유럽 쪽이 선방을 했어요. 유럽 쪽은 거의 19.2%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 손해 본 거를 유럽 쪽에서 이득을 더 크게 보면서 그 전체적인 수익은 더 크게 늘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네. 6월 들으면서 중국이 리오프닝 하면 이제 하면서 이제 수요 회복세가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 네. 그다음에 유럽이나 북미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되는 부분. 그렇다면은 하반기 갈수록 아마 수요에 대한 그 증가세는 더 커지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면은 실적은 뭐 하반기 갈수록 상반기보다는 더 좋아질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의 기대감이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타이어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말고도 뭐 넥산 타이어도 오르고 타이어 관련주 종목들이 다 좋습니다. 넥산 타이어주가 지금 4% 넘게 오르고 있는데 뭐 주가 상승 배경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뉴스도 전해지더라고요. BMW 신차에도 타이어 들어간다고 하고요. 네. BMW E 시리즈인가요? 거기에 이제 지금 봤는데 예, 예. 되게 귀엽고 예뻐요. 예, 여성분들이 상당히 좋아할 네네. 만하죠. BM은 이제 순서에 따라 7 시리즈부터 제일 큰 게 7, 5, 3, 네. 1 이렇게 홀수로 나갔는데 2라는 게 또 이제 새로 2도 나왔더라고요. 있고 4 시리즈도 있고 예, 요즘 그러니까 개수자 좀 끼우더라고요. 2나 4는 약간 좀 모양새가 조금 특이하게 네. 만들었죠. 해치백 스타일로 해서 맞아요.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1357 나가다 이제 9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357인데 이제 짝수까지 나오면서 네. 새로운 개념의 이제 신차들을 뽑아내는데 이제 2나 소형차 기준 소형차로 이제 분류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타이어를 공급하는 걸로 얘기되는데 네. 아무래도 넥센은 문제는 실적이에요. 지금 이제 올라가는 거는 뭔가 모르게 이제 한국 타이어를 이제 올라가니까 네. 뒤따라가는 모양새를 만드는데 실적이 워낙 뒤처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승에는 좀 한계가 있겠다. 뭐 따라서 테마별로 따라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올라가는 한계에서는 분명히 뒤처질 것 같다라는 생각. 실적이 뒷받침 못 된다는 거죠. 최근에 그 기관 한 달 동안의 기관 외국인에서 다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영향도 좀 클 것 같아요. 기관은 24만 주, 외국인은 소량이지만 8만 정도를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실적을 보면은 1분기가 429억 적자예요. 그리고 2분기도 추정 나온 게 250억 적자거든요. 작년 4분기부터 계속 적자여서 작년 4분기 226억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4분기부터 올해 1분기, 2분기 계속 적자, 3분기까지도 나온다 그러면은 올해는 5기까지 가면 적자로 전환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적자는 계속 적자로 전환될 상황인데 네. 상대적으로 한국 타이어나 금호 타이어는 흑자로 전환되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현재 올라가는 속도가 좀 올라가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조금 뒤처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는 약간 우려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이제 타이어주에 대해서는 새로운 이슈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더 확대되면서 전기차용 타이어가 또 따로 나온다고. 왜냐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로백이라고 하죠. 토크가 굉장히 시작부터 빨리 가서 이게 마모가 되게 쉽게 돼서는 생각한 게 그럼 타이어의 교체 수요가 빨라지나? 그럼 타이어가 더 많이 필요하겠구나.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나겠네. 이런 생각도 단순하게 했었거든요. 네, 단순하게 맞는 것 같아요. 워낙 토크가 세다 보니까 순간 그 발진 가속이 네.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미를 느끼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소음이 이제 적잖아요. 그쵸, 전기차는 전기차는. 거의 소음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음을 느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바퀴 오토바이 소리에서? 보면 할리 데이비슨 같은 네. 소리가 그 사람의 심장 소리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가치를 주잖아요. 네, 그것처럼 좋아하죠. 우리가 이제 고성능 차라면은 상당히 그 소리를 갖다가 아주 둥둥둥둥 소리를 내면서 달려가는 게 사람의 시선을 끌다 네. 보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실제로 그 소음도
자체 엔진 소음도 있지만은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배기구를 예, 통해서. 배기구에서 음향 장치를 해가지고 네. 소음을 만들어내는 그럼요. 옵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있는데 전기차는 이제 그런 소음이 조금 좀 덜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술도 향후에는 요구가 그러니까 소비자가 요구한다라면 젊은 네. 층에서 요구한다라면 아마 전기차도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는 향후에는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소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제 그런 소음이 적다 가속도 보니까. 예 가속도가 붙고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 마모가 좀 심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쪽에서 문제는 그 전기차는 소음이 적다 보니까 타이어 자체에서 나는 소음도 적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내연기관에 장착하는 타이어하고 조금 좀 차이가 나는 모양이에요. 네. 좀 더 미세하게 아마 만드는 재질도 그렇고 그런 쪽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쪽에 좀 타이어가 기존 내연기관하고는 좀 다른 모양으로 좀 나오는데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아우디 전기차 그 SUV 나오는 Q4라는 제품이 있는데 네. 그쪽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납품이 하는 것으로 이제 하는데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네. 7월 지난주 14일인가요? 아니 7월 14일 지난달이거든요. 14일 날 공계약을 맺었고 그리고 기존에 폭스바겐도 공급하고 있고 그리고 포르쉐 전기차 타이칸인가요? 그쪽도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쪽에는 지금 한국 타이어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면서 납품을 하고 있고 타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넥센 같은 경우도 BMW 좀 전에 말씀드렸죠. BMW 네. 하고 있고 금호 타이어 같은 거는 폭스바겐 제타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전기차나 내연기관 통틀어 갖고 계속적으로 신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한국 타이어가 아무래도 전기차 부분에서 납품 그 양이 참 많다 보니까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네.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도 그 타이어도 아이온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유럽 쪽에 지금 런칭을 하고 있고 이게 9월 달 가면은 글로벌 런칭으로 가요. 그래서 그런 상당히 선점하는 쪽에서 아마도 주가도 그거에 따라서 빠르게 먼저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타이어는 사실 교체 주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허리띠 졸라맨다고 사실 타이어를 안 바꾸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이게 경기나 이런 소비 위축에 따른 영향이 좀 있긴 할까요? 아무래도 있겠죠. 조금 저렴한 아무래도 덜 타이어? 타고 차를 덜 타고 타니까. 그러고 타이어 이제 마모도를 보는데 마모도를 보통 우리가 타이어 수명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타는 양에 따라서 뭐 한 8만 킬로나 10만 킬로에서는 교체를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3년 되면 교체를 한다든지 왜냐하면 타이어의 어떤 그 이제 내구성을 봐서 하는데 아무래도 요게 전체적으로 좀 길어질 수 있겠죠. 예. 아무래도 줄여야 되니까. 저는 사실 타이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운전할 때 목숨과 연관된 거니까 그렇게 많이 수요가 줄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줄어들 수도 있겠군요. 예, 아무래도 영향인데 뭐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어요. 타이어 교체 주기가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늦어지긴 하겠지만은 네. 전체적인 수요에 어느 정도 따라갈지는 모르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자동차가 우리가 이제 없어서 못 사는 상황이 벌써 2년째 지나잖아요. 네. 근데 올해 하반기 가면 이제 반도체 관련 그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공급이 풀리는 쪽으로 해서 이제 웬만큼 수요를 충족하는 쪽이라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타이어 수요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심리적인 요인보다는 실제적으로 공급하면서 늘어나는 양이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면은 그럼 원활히 자동차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만 있다라면은 충분히 타이어 관련주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네. 해줄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하반기 그렇다면 지금 이런 저평가 그동안 구간에 놓였던 종목들의 해소 구간이 나타날 수 있을지가 기대가 되는데 그중에서 탑픽을 그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타이어주가 하는데 탑픽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저는 탑픽은 금호 타이어를 보고 싶어요. 언급 안 하셨던 종목이시네요. 예. 지금 금호 올라가는 타이어? 거 보면은 네. 한국 타이어가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데 네. 차트를 보더라도 한국 타이어는 이미
매물대를 넘어섰어요.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확률은 상당히 빠를 것 같아요. 근데 현재 매물대를 넘어선 모양새이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한 상황이거든요. 더 빨리 올라갈 것 같아서 올라간다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한 42,000원까지 충분히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상대적으로 본다라면 한국타이어나 지금 넥센타이어 뒤따라 올라가는 모습인데 매물대 진입했죠. 네. 이것도 따라 올라갈 것 같아요. 전고점이 거의 요 수준이거든요. 한 7,000원 수준이에요. 네.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넥센타이어는 실적이 좀 뒷받침 못된다 그랬는데 네. 지금 말씀드린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고 매물대 진입이 4,000원 정도예요. 이것도 올라간다면 매물대를 뚫어버린다 그러면은 거의 4,500원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매물대가 상당히 깊은 거 알 수 있죠.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실적이 1분기에 5억 흑자 났고요. 네. 작년 적자 폭이 415억 적자였거든요. 전체적으로. 근데 1분기부터 흑자를 내고 2분기부터 48억, 3분기부터 계속 올라가서 올해 예상 흑자는 한 38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가봐야 알겠지만 이거보다 폭이 커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넥센 타이어하고 한국 타이어는 액면가 500원짜리인데 비해서 네. 금호타이어 액면가 5,000원이에요. 그러게요. 5,000원인데 액면가 좀 이하거든요. 실적은 나고 있고 금호타이어는 금호 거 아닌 거 아시죠? 이 중국 거예요. 싱웨이도 넘어갔어요. 싱웨이 코리아가 한국 지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중국 수요가 이제 리오프닝 되면서 중국이 이제 수요가 시작되고 판매가 많이 된다면 아마 금호타이어의 중국 수출도 상당히 늘어날 거예요. 그런 수요를 본다면 제가 보기엔 크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주가 자체가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따라가는 쪽에서 관심 둘만하다. 실적도 좋다. 액면가 이하다.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단타부터 장기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이 종목 재미는 없는 종목이었지만은 네. 이제는 한번 관심권에 둘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타이어 시장엔 참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타이어는 우리가 사서 교체를 하는 건데 타이어 시장에도 렌탈 서비스를 하는데 금호타이어도 이 렌탈 서비스를 이마트24와 함께 손잡고 한다고 합니다. 참 다양한 변화에 있어서 어쨌든 오늘 시장에서 부각을 나타내고 있는 타이어 관련된 종목 그 가운데 탑픽은 금호타이어 꼽아봤으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 함께했습니다. 고문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